네, 안녕하세요. 네, 이경규 선생님입니다. 자, 저희 반에 안타깝게도 현원고등학교가 된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좀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 제가, 물론 이제 금요일에 이제 간담회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원이 소수라서 아마 모여서 할 것 같거든요.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자세하게 분석할 시간이 솔직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별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네, 좀 이렇게 불안감도 좀 이렇게 낮춰보시고, 사실 뭐 현암고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다른 과목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 수학은 어느 학교나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대신 내비 방법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대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학교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도 불안하니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암고의 과거와 현재. 사실 제가 2020년도 현암고등학교 분석하는 거, 2019, 2018 현암고등학교 분석한 걸 제가 제 나름대로 찾아보거든요. 이런 거 설명하기 전에 확실히 시험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2022년도부터 현암고등학교 총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원래는 항상 최상위였거든요. 중으로 바뀌었어요. 예전과 달리 평이해졌다. 시험 문항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계산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것인데 문제 계산량도 많지 않았고 낯선 문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요즘 낯선 문항을 어디서 출제할까요? 홍천고에서 출제하죠. 학교 프린트 문항인데 낯설어요. 학교 프린트 변형 문항인데 낯설어요. 자체 문항 제작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현암고등학교 천재 선생님, 수학 선생님 계셨거든요. 그분이 수학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어요. 너무 똑똑해서 젊고 똑똑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학생 입장에서. 그분이 빠이빠이 가셨죠. 어딘가로. 그러면서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했느냐? 자, 2022, 2023 똑같거든요. EBS와 교육청 기출에 대한 해제를 정확하게 했다면 대부분의 문항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 똑같습니다. 제가 왜 2022학년도 현암고등학교 총평을 가지고 왔냐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확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작년 시험지 문항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블로그에도 써놨는데, 자, 학교 프린트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학교 프린트 문항이 뭐 그렇게 굉장한 건 아니거든요. EBS랑 그 다음에 교육청 문항들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중에 EBS와 교육청 문항들을 충분히 학습을 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자, 최근 교육청 문항 출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해 3월 교육청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교육청 문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 오해하면 안 돼요. 현암고등학교가 과거에는 지나치게 어려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지 그렇다고 쉬운 학교가 아니에요. 시험 난이도는 꽤 있습니다. 1, 2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항들로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교육청 최고 난이도 문항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학습한다. 아주 기본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최근 교육청 문항과 EBS를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돼요. 네. 사실 현암고등학교라고 시중 문제집을 출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가 1등급이 목표고 극최상위권이 되고 싶다면 시중 문제집도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돼요. 다만 사실 이 두 부분만 꼼꼼하게 학습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 이걸 최우선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시중 문제집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거의 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웠던 거지 여전히 난이도는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1, 2등급을 가를 수 있는 충분한 문항들이 있으니까요. 자, 최고 난이도 교육청 문제 열심히 해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참 이런 말이 참 좀 그렇긴 합니다만 내신에 한정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항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도 제가 같이 연구해서 드릴 테니까 그걸 조금 이게 참 그렇습니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임 어택형 시험지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확실히 현암고 시험지가 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부족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경험을 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평소에 뭐 동그라미를 치는 문항이라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풀어버리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험 시간 내에서 그 문항을 풀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아까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두 번째, 학교 프린트에 대한 해제, 발전 가능성. 사실 발전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고려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하고 저희 팀과 외주 맡겨서 제가 자료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시험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함부로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극체상위권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학습해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요, 어느 정도 학교의 경향을 예측하면서 학습해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 방향성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1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돼요. 자, 최상위권, 극최상위권 목표는 뭐죠? 내신 1.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1.0이 목표가 되는 순간 뭐냐면 학교쌤이 가끔씩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데서 술취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1.0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때도 내신 1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확실히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그 공부 양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우수 문항들 다 여기 써놨죠? 우수 문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수 문항 따로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양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촘촘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서 이 자료들 꼼꼼하게 받아서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자, 파이널 테스트. 자, 저희가 학교별로 따로따로 제공을 해주는 시험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 믿고. 자,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프린트 나오면 빨리 최대한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시험지 구조가 이렇게 나온대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좀 빨리 알려주셔야죠. 그래야지 저도 작업할 때 저희 팀들한테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드리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괜찮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3월 9일 날 개강인데,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